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재난 전문가이신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태풍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라면서 예. 안심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간단히 먼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지금 간운 같은 경우는 어제 9시 20분부터 거제도에 오기 시작해서 네. 아주 느린 속도로 북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지금도 아직도 영향권에 있다고 보고요. 맨 처음에는 한 300km가 넘는 그 영향권의 반지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100km 정도 줄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아직도 기압골의 불안정이라든지 아직도 태풍의 중심은 지나갔다고 할지라도 태풍의 영향권에서는 아직 충분하게 다 빠져나가지 못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 경기 북부라든지 지금 평양에 가까운 그런 북한 지역의 접경지 부분에서는 아직도 바람과 그리고 많은 폭우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번에 그 태풍 속도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전국 곳곳에 피해가 좀 잇따랐다. 그러니까 느린 게 좀 핵심적인 이유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좀 있는데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느린 속도. 처음에 한반도에 상륙했을 때 한 15km 정도의 아주 느린 속도였고요. 지금은 중간 정도에서는 30km가 더 넘는 속도였었지만 지금은 다시 한 20km에서 25km 정도의 시속을 가지고 있는 속도였는데 이 정도의 속도가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2년도에 루사의 그 속도하고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루사 때 강릉에 870mm의 하루에 온 그 양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많은 양의 수증기를 몰고 왔던 부분들이어서 좀 네. 동해안 쪽에 많은 비가 왔었고 또 천천히 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정체를 했었다 이런 부분 하나고요. 중앙부를 관통을 했기 때문에 반 크기가 300km 정도였으면 한반도의 평균 폭이 300km 정도였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한반도를 정확히 뚜껑을 덮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들이 속도가 느리고 한반도를 전체를 덮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예년 같았으면 태풍이 어딘 비껴갔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 카누는 그냥 전국을 다 뒤덮으면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지금 저희 뉴스특보를 이제 출근 준비하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태풍이 지나간 오늘 출근길 당장 좀 뭘 주의해야 할까요? 오면서도 저도 이제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운전을 하면서는 첫 번째 저속 운행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땅이 굉장히 많이 젖어 있고 또 아스팔트 노면 같은 부분들이 수막 현상에 의해서 제동거리가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속 운동이 절대 필요하고요. 또 저지대라든지 혹은 지하차도 같은 데는 반드시 우회를 통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좋고 네. 가장 좋은 것은 대중교통을 먼저 이용하셔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대구 윤도열 기자 현장 연결해서 상황을 좀 확인해봤는데 어제 안타깝게도 60대 남성이 불어난 그 하천물에 휩쓸려서 숨지기도 했습니다. 예. 여전히 지금 제방도 많이 물러진 상태일 것 같아서 하천변은 계속 주의를 해야겠죠. 하천변, 도심지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급작스럽게 수위가 상승하는 효과와 그다음에 네. 굉장히 빠른 유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부분 제방들이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방의 문제는 지금 굉장히 많은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방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아침에 하천변을 산책을 하신다든지 또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천에 나가시는 것은 좀 삼가하셔서 좀 안전을 좀 도모하시는 것이 좋고요. 오늘 아침까지는 좀 하천변 산책은 해안가 산책은 좀 그렇습니다. 자제하는 게 좋겠다. 아직은 또 기압골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도심지에 돌발 홍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하게 영향권의 범위를 벗어난 내일까지 정도까지도 하천변에 가서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시는 것은 좀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려가 커지는 게 산사태입니다. 어제 경북 예천 같은 경우는 이미 한 달 전에 폭우로 산사태 피해가 컸는데 어제도 우려가 커져서 주민 790여 명이 대피를 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예. 쉽게 말해서 강원 영동도 그렇고 비가 너무 많이 몰아치다 보니까 흙이 다 물러져 있고 산이 물러져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산사태 우려, 위험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예측하십니까? 산림청이 어제 심각 단계를 발령을 했죠. 심각 단계라고 하는 것은 집안이 거의 이 포화가 돼 있다. 즉 수분이 거의 다 100%다 차 있다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아하. 따라서 지금 한 달 전부터 7월 장마 때 많은 양의 비가 와 있기 때문에 이미 집안에 포화 상태가 돼 있고 거기에서 집중적인 강우가 만약에 한 시간당 30mm 이상이 온다면 산사태 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이 덜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미 선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대피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안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비가 그쳤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사태에 대해서는 특별히 각별히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산사태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 더 드리면 그만큼 지금 뭐 언제 어디서 산사태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라면 지자체나 또는 마을 주민분들이나 정부가 좀 어떻게 좀 대비를 앞으로 해나가야 될까요? 산사태의 대부분은 지금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네. 최근에 개발된 지역, 뭐 도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그 지역에 뭐 펜션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절개지가 생겼던 부분들 같은 경우가 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배수로를 정확히 정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네. 앞으로 추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배수로 점검뿐만 아니고 사방댐의 준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점검을 해서 좀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지난 한 달 전의 폭우와 또 이번 태풍까지 겹쳐서 산사태는 워낙 좀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도심이든 농촌이든 요새 다 볼 수 있는 맨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어제 뭐 온라인에서 많이 화제가 되는 게 그 경남 창원에서 맨홀 뚜껑이 불어난 물 때문에 올라와서 정차했던 버스를 뚫고 올라온 예. 일까지 있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만은 예.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네. 맨홀 뚜껑이 보통 한 적게는 한 50kg에서 예. 한 100kg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의 상황에서 맨홀 뚜껑을 위로 솟구치게 할 정도의 수압이라고 하면은 네. 굉장히 큰 수압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 지역이 아마 상당히 낮은 지역에 저지대의 맨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저 부분들이 저 정도의 높이로 솟구칠 정도면 한 1,000kg 정도 이상의 힘을 받아야지만이 저 가능하고요. 그 예. 정도라고 한다면 만약에 맨홀 뚜껑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한 10m 정도의 물이 상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뭐 어림잡아서 계산을 해봤을 때 한 10m 정도의 물이 솟구칠 수 있는 정도 수압이었기 때문에 10m면 예. 3층 정도의 높이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의 힘이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지역이라고 하면 앞으로 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저 지역의 배수로라든지 네. 그다음에 하수관의 위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좀 저런 부분들은 좀 조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네. 맨홀 관련해서 그럼 저 장면을 보니까 또 우려가 되는 것이 그러면 저기는 이제 버스를 뚫고 올라와서 맨홀이 열린 게 드러났지만 어딘가에 물에 잠겼다가 맨홀이 열려 있는데 지금 모르고 이제 곧 드러날 곳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점검이 다 필요하겠네요. 맨홀 뚜껑 같은 것은. 작년에 우리가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그 강남역에 맨홀이 열려서 거기에 사람이 빠져서 잃었죠. 네. 두 분의 생명을 좀 앗아간 사고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지자체에서 저런 부분들 특히 저지대에 지금 이제 모든 하수 관로에 모든 지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특별히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저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로 선제적으로 뚜껑 아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물망을 설치를 한다든지 다른 조치를 통해서 임시적으로라도 저 부분을 빨리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갑자기 내리는 우리 극한호우의 사상이라든지 또 돌발 홍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지대를 중심으로 한 맨홀 관리 반드시 지자체에서 좀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한수 기자가 이제 종로 한옥 마을 갔을 때 지붕이 무너진 그 현장을 저희에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좀 오래된 집들 이것도 좀 태풍이 지나갔으니까 바로 점검이 좀 필요하겠네요.
대부분 이 물 무게를 간과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 예. 무게라고 하는 것이 그 1 입방미터 정도만 해도 한 1톤 정도 되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지붕에 쌓여 있는 눈으로도 지붕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따라서 물 무게가 추가가 되면은 오래된 건물, 특히 한옥같이 중간에 기와 아래 쪽에 있는 석가래 부분에 물을 머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그런 구조물들에 있는 예. 건축물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하. 반드시 점검과 그리고 배수나 다음에 물골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물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까 강조해 주셨던 오늘 출근길 그리고 한 내일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언제 돌발 홍수가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이것까지 좀 기억을 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